그렇게 빛나고 보석 같다라고 하는데 나의 20대는 왜 이렇게 진흙탕에 있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빛이 안 나지? 그냥 가자. 내 20대가 아까우니까 가자.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든 도자기 수저 같다고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내가 만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시작을 돕고 변화를 만드는 달변가 영세입니다.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요것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달변가 영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뜻으로 그 이름을 좀 지으셨었는지. 저라는 사람의 키워드가 뭘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변화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달마다 변화를 가져다주는, 줄여가지고 달변가가 되고, 달변가는 말 잘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으니까 달변가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변가 영쌤이라고 부르고 다녀요. 지금 하시는 본업이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35만 구독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이거 책도 쓰시고,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변화에 대한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2015년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제가 토익이 400점이에요. 경영학과인데 그때 제 별명이 문해였어요. 문해. 문해? 뇌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진짜요? 못하고 경영학과니까 회사 가겠지 생각했던 저였는데 워킹홀리데이 가고 나서 대화를 위한 영어를 한다라고 공부를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쪽 분야로 좀 가볼까? 이 생각을 했고 영어를 가르치자라고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막 영어를 잘하고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하니 뭐 해외 유학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근데 가난한 시절을 견뎌오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시절을 견뎌오신 거예요? 가난은 상대적이라 제가 진짜 가난했어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집이 8평짜리 집에 엄마 저 남동생 셋이 살았는데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버너에다가 양동이 같은 거 넣어서 거기다 물을 받아 넣고 그거를 끓여서 샤워를 했거든요. 뭘 배운다거나 어디 해외 간다는 건 꿈도 못 꿨고 아까 제가 워킹홀리데이 간 게 제 인생 처음 여건이 생겼고 처음 해외를 가본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해외를 가볼 수 있다 상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죠. 힘든 시절을 견디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찾고 도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그거의 계기가 된 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그거는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 워홀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이 됐어요. 질투랑 원망.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생을 하는데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미 집안에서 등록금도 다 내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 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여행도 그렇게 가요. 처음에는 에이 국내에도 여행 갈 때 많아라고 얘기하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의 20대가 그렇게 빛나고 보석 같다라고 하는데 나의 20대는 왜 이렇게 진흙탕에 있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빛이 안 나지? 나도 똑같은 20대인데 가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집에 돈이 없냐? 원망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집에 벽에 제가 글을 많이 붙였는데 기억나는 문구가 가난하다라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참으로 많이 불편하고 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든다. 조금 원망스럽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런 질투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대박이다. 내가 돈을 버니까 집안에 지원이 필요 없고 어차피 난 해외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1년 동안 해외여행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마침 뭐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네 잘 됐네 라는 생각으로 워홀을 간 거지 워홀이 내 인생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상상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자. 내 20대가 아까우니까 가자. 질투나고 원망하면은 그거 감정 그만 느끼기 위해서라도 가자 하면서 가게 됐고 그러다 우연히 찾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가려고 하면 어쨌든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워홀도 마찬가지로 가기 위해선 최소한 비행기 값이나 머무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1년 동안 유니클로라는 데서 일을 시작했어요. 빡세게 일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190에서 200 정도 줬거든요. 그걸로 조금씩 모았고 거기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맞아요. 공부를 시작한 좀 거네요. 빨랐으면 좋았는데 대학 다닐 때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모아서 갔어도 넉넉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정말 나 혼자 모르는 땅에 처음으로 가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엄청 무서웠고 엄청 두려웠고 제가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밴쿠버에 그로스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걸어 올라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외롭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그때가 또 추석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애들은 다 가족끼리 모여서 노는데 저는 여기 가족이 없으니까 그로스 마운틴을 올라가는 내내 우는 거예요.
거예요. 때마침 거기서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와서 이제 눈물이 빗물에 흘리니까 제가 타이밍이 완벽하다 하면서 울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울었고 아는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가 하는데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라고 하니까 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형이 아유 많이 힘들지 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영가 누군가는 지금 너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을 거야. 난 지금 사실 네가 좀 부러워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약간 충격받은 기분이 든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소중한 기회로 여기로 온 건데 그러네 누군가 날 보고 워홀 같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기회를 날리지 말고 최대한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그 형이랑 전화하고 나서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유니클로에서 일했으니까 의류 매장에 전부 다 이력서를 돌렸어요. 돈이 없는 게 참 도움이 된 게 돈을 조금 들고 가니까 가자마자 다음날부터 이력서를 뿌렸거든요. 빨리 일을 안 구하면은 쫓겨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자라, 아메리칸 이글, 뭐 타미일피거 이런 데다가 이력서 다 뿌렸는데 자라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인터뷰를 못 할 뻔했어요. 아 진짜? 제가 please, one more please를 계속 하니까 걔네가 자라라고 나 그럼 인터뷰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그때 인터뷰 준비를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홈스테이 했는데 홈맘이랑 면접 보는 것처럼 연습하고 다 외워서 가서 운이 좋게 합격을 했고 자라에서 일을 하다가 멕시칸 레스토랑 집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일을 투잡을 뛰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투잡을 하셨구나. 네.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면접 보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아, 네네네. 올리셨었더라고요. 아, 네네네. 무서워서 자신감 있게 하려고 어떤 포즈도 취하시고 아 막 맞아요 그랬다고. 맞아요 파워 포즈라고 맞아. 이렇게 2분만 하고 있으면은 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2분으로 부족하니까 30분 동안 이러고 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접 볼 때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제가 원어민 친구들이 많은데 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진짜. 아 진짜 무서웠죠. 모르는 사람, 나는 동양인이고 영어도 못하는데 나를 진짜 뽑아줄까 이런 마음이 되게 작아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작았고 무서웠는데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유니클로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자라 창고 같은 거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나 아 재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돼 있고. 있어요. 근데 애들도 신경 안 쓰고 매니저들도 약간 포기한 느낌인 거죠. 매니저를 불러서 내가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그냥 싹 정리하고 보여줬는데 총 점장님이 이걸 보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보낸 거예요. 자라 본사에.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백룸의 모습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사실 정말로 제 유니클로 동료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했고 저도 일을 잘해서 매니저들이 인정해주고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걸로 승진이 바로 된 거예요. 아 맞아 승진을 하셨다고 또. 근데 막 그게 말이 승진이지 그냥 1달러 시급이 오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쯤 지나서 조금씩 저도 말이 트였고 6개월쯤 지나서는 이제 기도 말도 많이 트여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더 편하게. 사실 그렇게 매니저가 될 거다라는 상상을 하셨어요? 절대 못했죠. 그런 상상을 하고 일을 구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고 그나마 거기다 원어민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일을 구했지 들어가서 매니저가 돼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나 그런 건 뭐였어요? 없는 와중에서도 기회 자체가 되게 소중했고 이거를 정말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플러스로 우리 집안에서 봤던 일반적인 노동 수준 저희 가족들은 보통 5시에 일어나서 10시에 다 돌아왔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사실 투잡이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힘든 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없어 보니까 웬만큼 없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뜨거운 물만 나와도 야 뜨거운 물이 나온다 너무 좋다 하고 샤워하고 작은 것들에 또 감사할 수 있다 보니까 나이가 엄청난 걸 가져다 주진 않겠지만 일단 하루하루 집중해서 재밌게 지내보자 하면서 이제 왔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좋은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랑 저희 백구 씨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잖아요. 동반 퇴사를 하고 갔다 온 게 기사화돼서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저희도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금수전에 저렇게 회사 그만두고 저런 데 갔다 올 정도면 여유나 있으니까 가지 저런 거.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전혀 금수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억울했었거든요. 도전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보지 않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했는데 누군가 이제 거기다 답답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흑수저도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든 도자기 수저 같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아직도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만들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도자기 수저가 되게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영쌤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영쌤도 약간 도자기 수저가 아닌가. 누군가는 뭔가 흙수저였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 수저 같은 모습이 저는 보였거든요. 아 이거 너무 와닿는 말인데 너무 기분 좋아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내가 만든 거죠. 뭔가 물려받거나 주어진 환경은 어려웠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가 질투와 원망만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들을 나에게 남겨줬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냥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 자기의 인생을 도자기 수저처럼 잘 빚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굳이 20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 일단 열심히 살 자신이 없고 그때 제가 이제 어려운 시절에 그런 글을 진짜 많이 썼어요.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정말 머리 쓰다듬어주고 고맙다로 얘기해줄 삶을 살자라고 되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삶을 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감도 진짜 잘할 수 있고 나도 힘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게 얼마나 마음에 많이 쓰이는지 또 영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떳떳할 수 있는 거 정말로 내가 해낸 것들이고 요행을 바란 게 아니니까 그게 지금 저에게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약간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앞으로의 삶이 좀 더 기대되게 만들고 있어요.